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공부하는 채널 중년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무례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가로막거나 우리의 편안함을 침범하거나 또는 우리의 존경심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향한 존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한번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축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무례했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개를 돌리고 무시할까요?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응할까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례한 사람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개 그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무례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지 무례한 사람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저는 정말 불편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작은 소리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비난이 아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말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난 대신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공격적이거나 비난적인 반응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공감을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이 아닌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에게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접근 방식은 대화와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되며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언들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무례한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제어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대가 무례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고 침착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대신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는 무례함에 응답하는 대신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대응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정적 반응이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강하고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대신 우리 자신의 행동과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대가 무례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잘 관리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약간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서로 다른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친절하고 잘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종종 무례하고 거칠게 대하곤 했습니다. 친절한 친구는 이 무례한 친구에게서 오는 비난과 욕설에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종종 무례한 친구에게 화를 내곤 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화는 그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결정 후 그는 무례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례한 친구의 비난이나 욕설에 화를 내지 않고 대신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대신 그는 평온함과 이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례한 친구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그 친구 역시 그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하거나 그들에게 끌려가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와 행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비판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냉정하고 공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당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투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무례한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피드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 우리의 직접적인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이해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피드백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며 우리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끔 우리는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찰력, 이해심, 그리고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해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별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져가라. 그것은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존중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말한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과 존중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례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강한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응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신중하게 반응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말하며 그런 행동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례한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존중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우리의 존중을 침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중년의 지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